박형준의 생각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이 매우 치열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와 야 각각에서 이 쇄신의 이 돌풍이 일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야권 통합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돼서 추구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문제와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한 단식에 돌입했고요. 또 이런 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아마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3일 정도까지는 매우 이 경색된 국면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보수와 중도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야권의 혁신과 그리고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또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와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그 이른바 보수 통합 문제를 나름대로 저도 이게 그 공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합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있고, 또 이 통합과 혁신의 이 과정 또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걱정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엉터리 치료는 이 병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를 할 때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여권의 문제는 다른 데서 다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그 야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동안 혁신을 제대로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사실 탄핵 이후 2년여가 흘렀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혁신다운 혁신을 못했다 하는 게, 이것은 뭐 꼭 비판적인 소위 좌파나 진보 쪽에서의 그 공격일 뿐만 아니라 보수층이나 또 중도 또 우파 전체에서 이런 비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라. 그리고 바꾸는데 인적 쇄신이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특히 총선에서는 누가 더 공천 혁신을 잘했느냐, 누가 더 공천을 잘했느냐, 또 그 공천을 통해서 당의 쇄신된 모습을 누가 더 잘 보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총선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구도가 일단 잘 짜여져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상대는 통합되어 있는데 이쪽은 분열되어 있는 구도에서는 선거에 바람이 불어도 사실 그 바람을 잘 타고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 정권 심판론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심판론이 대개 정권 초기에는 잘 안 먹히지만 정권 중반기 이후의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핵심적인 이슈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심판론이 핵심적인 이슈가 된다는 것은 야권에 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심판론을 그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느냐 하는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변수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천 혁신이고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들을 공천하느냐, 혁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떻게 새로움을 보여주느냐.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특성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정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습니다. 소위 쇄신 그리고 새로운 인물 또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가 뭐 어느 때 할 것 없이 항상 높았습니다. 이번이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죠. 특히 이번에는 지난 2년간 자유한국당이 탄핵의 그늘 속에서도 혁신다운 혁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평이고, 또 그에 대한 불만이 뭐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대단히 강하고, 또 자유한국당의 그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높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가 민주당의 비호감도보다 거의 1배 반 정도의 높은 이런 어떤
정치 환경에서는 아무리 이 정권 심판론이 대두가 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야당 심판론에 오히려 먹힐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자유한국당의 지난 2년여의 이 혁신의 부재, 그동안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을 했고 홍준표 대표가 대표를 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까지 와 있습니다마는 그 2년여 동안 국민들이 보기에 제대로 혁신했구나 하는 모습이 없었고 또 탄핵 이후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바 그 의원직 사퇴라도 하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저희 회사원 조직이냐, 그리고 출세주의자들이 전부 모여 있는 그런 정당 아니냐, 또 뭔가 이게 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게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도 제시를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 답답함과 갈증이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대로, 중도층은 중도층대로 뭔가 이 행태가 굉장히 구태다. 자유한국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꼰대 정당이다. 또는 행태가 그 옛날식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로 덮씌워져 있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어떤 이미지로 굳혀져 있다는 것은 이 정당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한 달여 동안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나름대로 어떤 이 투쟁의 성과를 얻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과 표창장과 공천 가산점 문제로 거의 까먹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동안 쌓여 있는 자유한국당의 그 부정적 이미지,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일련의 그 행동이나 행태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면 그걸 계기로 해서 그게 확 불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 속에서는 정말 자유한국당의 그 쇄신, 그것도 인적 쇄신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그 문제 제기가 광범하게 있었던 거죠. 김세연 의원이 이번에 과감히 자신의 의원직 그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총선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여권에서 스스로 그래도 전도 유망한 정치인들이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 같은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비해서 오히려 그 불출마 선언이 많이 나와야 될 야당에서 그런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류 언론이나 또 이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고, 또 총선이 다가오자 오히려 중진들이 자기 살 길 찾아 나서기 바쁘고 나만 빼고 혁신,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김세연 의원이 자신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변화, 특히 정말 해체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연 의원 그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물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예를 들어서 좀비 정당으로까지 표현할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그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은 너무 그렇게 또 지나친 표현을 하면은 그건 김세연 의원의 진위도 또 자칫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좀 과도한 표현이 약간의 오개튀긴 했지만, 저는 그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17대 이전에 그 2003년에 오세훈 전 시장이 불출마 선언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오세훈 그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상당히 큰 신선한 충격을 줬었는데요. 단순히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성찰의 태도를 너무나 잘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죠. 그게 아마 그 이후에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게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불출마 선언을 보면 자유한국당, 당시 한나라당이죠. 당시 한나라당이 왜 이 반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그야말로 참회록 수준의 성찰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끝에 나부터 문제다. 그러니까 젊은 나라고 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가졌던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부터 던지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 파장을 일으켰고 그 여파로 당시 16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중진 의원들의 연이은 불출마 선언이 이루어졌던 거죠. 정치라는 것은 특정한 계기에 의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계기를 이번에 좀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그 황교안 대표도 단식에 들어가면서 쇄신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고 또 총선기획단에서도 30% 물갈이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그 황교안 대표가 이 단식을 선언했는데 그 단식은 뭐 일부 언론에서는 뜬금없다 뭐 이런 뭐 이게 타이밍도 안 맞고 좀 이게 구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합니다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2월 3일 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법이나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으로서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여당이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지는 조금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그 입장으로 보면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그냥 표결하면 끝입니다.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뭐 단상정거를 한다든지 또 물리적으로 그것을 막는다든지 하는 게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이미 다 또 지금 그 고발 고소돼 있는 의원들을 동원해서 그걸 할 수도 없습니다. 한다고 또 경호권을 발동하면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막지도 못하면서 부담이 커지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과정에서 그 막는 방법은 국민적 여론을 환기하고 또 야당 대표가 정말 결기 있는 투쟁을 함으로써 이걸 막는 이 방법 밖에 없다. 이런 고육지책으로서 단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역대 이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에 들어선 경우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2003년에 최병렬 대표가 단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많지 않은 경우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하던 시절에 세월호 사건 때 단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은 전국의 그 이슈를 만들어내기 마련이고, 그 단식과 관련된 소위 단식의 정치가 나름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12월 3일 날 이 패스트 트랙을 막느냐 아니면은 막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국도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쇄신의 흐름, 또 쇄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자유한국당 안에서의 그 자체적인 쇄신만으로 이 국민들이 만족하는, 또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쇄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점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자유한국당이 참 오래된 정당이다 보니까 이 관료적 그 체질이 강하고 또 기득권과 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혁신을 이게 시작하더라도 처음에 그 혁신의 범위와 폭을 굉장히 넓게 잡더라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게 대단히 좁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금 있는 인물들 또는 지금 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새로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쇄신을 한다 하더라도. 소위 이게 쇄신을 하는 이유는 소위 국민들 사이에 쌓여있는 이 비호감도의 벽을 뚫고 또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지지층의 이 제한성, 다시 말하면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고, 새로운 쇄신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메시지의 구태의연함이라든지 또 행태의 구태의연함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와 행태를 하는 메신저들이 안 바뀌는 이상
그런 구태의연함을 극복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의 자체적인 쇄신만으로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에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많은 좀 바깥에 전문가들이나 중도층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는데 또 젊은 사람들도 좀 아직 자유한국당에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 같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한국당만의 쇄신으로는 부족하다고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쇄신을 해야 됩니다. 거의 새로운 틀을 짠다는 수준으로 쇄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통합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이 통합을 통해서 세수를 세부대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합의 과정이 곧 혁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권의 유력한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그야말로 이 야당을 책임지고 또 총선을 책임지고 함께 지휘하는 이런 틀을 만들어줘야 국민들이 보기에 기존의 어떤 좀 제한되고 폐쇄적인 그런 정당의 모습에서 좀 더 가능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혁신이라는 것이 뭔가요? 저는 몇 가지 요소로 혁신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꾸는 거죠, 혁신은. 그래 바꾸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됩니까? 우선 브랜드를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브랜드를 바꾼다는 거는 사람이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름에 누구누구 할 때 그 이름이 바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당명도 바꿔야 되고 또 이 당도 새로운 모습으로 소위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 신당의 형태로 나아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브랜드를 바꿔야 되고요. 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 가져있던 관성적인 또는 교조적인 이런 인식도 좀 뛰어넘고 뭔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노선, 비전을 담아내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태를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가치와 노선 문제보다도 오히려 이 행태의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태도 좀 바꾸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하고 분명한 윤리적 기준들도 만들고 또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행태를 보이지 못하는 분들을 과감하게 좀 털어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젊고 참신하고 또 문화적으로 개방적인 또 심미적으로 열려있는 또 좀 더 이렇게 풍성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행태들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을 바꾸는 건 언제 바꾸는 거냐? 결국 공천을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공천을 과거처럼 보수가 일방적으로 찍는 공천. 사람을 바꾸면 뭐합니까? 뭐 사람이야 많이 바꿨죠. 18대, 19대, 20대도. 근데 바꾸는 것이 그게 보수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공천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자기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 이거는 제대로 바꾸는 게 아니죠. 정말 이길 수 있는 공천도 해야 되지만 제대로 새로운 인재들 또는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공천 또는 발탁형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통합이 왜 중요하냐면 이 통합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행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이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통합이 무슨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 사이의 개인 간 통합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협소한 방식이죠. 그것보다는 훨씬 넓은 차제 자유한국당의 그 틀을 바꾸면서 뭐 그게 변혁이 됐든 뭐 유승민계가 됐든 안철수계가 됐든 또는 새로운 젊은 인재들이 됐든 시민사회의 투사들이 됐든 이런 어떤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원칙과 기준 방법에 대한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모여서 통합을 하고 또 그 통합의 힘으로 혁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통합하는데 제가 통합 작업을 중간에서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참 아직도 구태의 관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서로 불신의 벽도 높고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성찰을 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다 자기 잘못이다. 보수 정권 9년 반 동안 이렇게 정권을 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넘겨준 그 과정에 누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기 반성의 자세.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왜 그 정권들을 성공시키지 못했는가. 또 국민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도록 했는가. 비록 잘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 잘못한 것들을 그렇게 방치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그 자기 자리에서 저는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축구 경기에서 축구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백태클을 했습니다마는 그 2차 충격으로 고메즈가 발이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열을 하면서 이게 안타까워하고 또 그 다음 경기에 퇴장이 풀려서 그게 잘못된 판정이라고 해서 다시 출전을 해서 골을 두세 골 계속 넣으면서도 세레머니를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미안해하는 그리고 자기 성찰의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제 축구계에서 다른 면에서의 어떤 히어로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가 그겁니다. 탄핵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했든 저런 행위를 했든 다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다고 나간 세력들도 그 실험에 성공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반성을 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또 그동안 쇄신과 혁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 국민 눈높이에서 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성찰의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하고 저 사람들은 못 믿고 이런 어떤 방식으로 자꾸 지엽적인 것을 갖고 큰 대의를 보지 못하는 이런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저는 제 이 생각TV를 보시는 국민들한테도 호소하고 싶고, 또 지금의 야권 정치인들, 또 새롭게 정치를 해보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이 이 성찰의 기초에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서로 다듬고, 그리고 이 통합을 통해서 혁신을 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혁신과 통합이 별개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오히려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대의에, 그리고 가장 총선을 대비하고 이 미래의 새로운 어떤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도 이 통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하여튼 제 나름대로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